친일 찬양 금지 법안이 위험한 내용이라는 일본 언론.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확진자가 되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일본의 미디어에서는 끊임없이 혐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혐한 기사는 순수한 일본인이거나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일본에 사는 사람, 또는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한국에서 일본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작성합니다. 여기서 순수 일본인은 제외하고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일본에 사는 사람이거나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한국에서 일본인인 것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혐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지금 소개하려는 기사 작성자인 김창성을 비롯해서 김경철, 변진일, 이정선, 최석영 등이 있습니다. 4월 22일 데일리신조라는 매체에서는 한국 정재계와 연예계 등 폭넓은 분야에서 기사를 쓴다는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일본인 같은 사고를 하는 한국에서 사는 사람인 김창성이라는 자가 작성한 문재인 압승으로 확정, 일본을 찬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의 위험한 내용이라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월 15일에 열린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계는 보수의 야당인 미래통합당계를 크게 상회한 180석을 획득, 당초의 예상을 훨씬 상회한 여당의 압승, 그리고 보수 완패로 끝났다. 이번 역사적인 대승으로 인해 문재인 정권은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하고 싶은 대로 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국민적 지지를 얻은 셈이다. 특히 외교 안보의 관점에서 친중 친북적인 색채가 한층 강해지는 한편 일본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자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코로나 재난에서 열린 총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내세운 선거운동 전략은 코로나가 아닌 친일 세력의 청산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강력한 반일 감정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이 간다. 예를 들어 그런 반일 의원의 한 사람이 여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첫 당선된 한국 사회의 종군 위안부 문제의 여론을 주도해온 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 전 이사장이다. 한국 미디어에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그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교육과 연구활동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 있어서 불편한 것은 그녀와 같은 반일 의원의 존재만이 아니다. 여당의 대승으로 끝난 현재의 한국 국회에서는 반일 관련법 제정의 일환으로 친일 찬양 금지법이라는 법률이 통과되려고 하는 것이다. 일본을 찬양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밖에 읽을 수 없는 이 친일 찬양 금지법은 도대체 어떤 법률인가? 광복회가 추진하는 대일 찬양 금지법의 기초는 2018년 12월에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일본군의 성노예 제도의 피해자에 대한 허위 및 정보조작 금지법이다. 광복회는 이번 총선거 전에 행한 후보자 앙케이트 조사에서 전체 후보자의 97% 이상이 이번 국회에서의 친일 찬양 금지법의 성립에 찬성한다는 해답을 보내왔다고 밝히고 있다. 프랑스나 독일 등의 홀로코스트 법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법안은 결국 일제시대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면 처벌된다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위안부와 강제징용공 문제를 비롯한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 행위에 대해 왜곡, 미화, 고무 또는 선전하는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친일적인 주장을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일반인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는 관련 컨텐츠를 삭제할 의무가 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65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강복회는 최근 케이블 채널 TV조선과 채널A의 폐국을 요구하는 청원운동까지 주도하기 시작했다. 작년 6월 일본 정부 반도체 부품의 수출 규제에 대해 TV조선과 채널A는 나란히 문재인 정부가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과연 한일 갈등의 해결책이 될지 죽창을 손에 들고 일본과 싸우자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주장은 한일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는데 이것을 친일 미화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 찬양 금지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이 방송국이 행한 보도는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동법에 의해 미디어와 논평가는 고사하고 일반 네티즌까지도 정권의 주장과 다른 한일 관계의 진실을 말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한국 내의 친일 사냥은 앞으로도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상으로 데일리 신조에 실린 문재인 압승으로 확정, 일본을 찬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의 위험한 내용이라는 기사를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혐한을 불러올 수도 있는 기사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댓글을 몇 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입장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국제법 지키지 않고 레이더 조사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본으로서는 상대할 수 없다. 친일 찬양 금지법이라든지 언론의 자유조차 빼앗으려는 시점에서 민주국가는 아니지. 이것이 통과되면 한국의 끝에서 북화가 진행되므로 입국 금지는 해제하면 안되고 비자 발급도 그만두는 편이 좋다. 예능인도 일본은 맛있는 음식 많군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 벌칙이 적용될 테고, 반일에 대해서 안이한 얼굴을 해온 일본 정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일본을 괴롭혀도 유감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고 재미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자세가 더욱 고자세로 된 원인입니다. 일본을 괴롭히거나 반일 교육을 한다면 경제적으로 초토화할 정도의 제재를 행하지 않으면 일본에 대한 괴롭힘은 멈추지 않습니다. 일제통치 시대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사실을 왜곡한다면 처벌된다는 법안이다. 스스로 자기 목을 조이면 어떻게 해? 분명히 말해 놈들의 반일에는 아무런 정의도 없다. 그냥 인종차별, 헤이트 이런 국가범죄에는 철저히 제재하고 다시 사죄할 때까지 제재하는 것이 정부 일, 범죄자에게 개심을 요구해도 소용없다. 벌하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는 것과 같다. 이러한 법률을 생각하고 있는 나라와 앞으로도 정상적인 국교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를 조속히 실시해 주세요. 한국은 일본에 대해 무력 없이 장기적인 전쟁 상태를 계속하고 있다. 토끼가 까불면 거북이에게도 진다. 완전히 독재주의 국가의 사상입니다. 게다가 역사상의 사실과는 다르므로 뭐는 자신부터 형무소에 가고 싶은 건가? 국제적으로 한국의 역사관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국내법으로 기소되는 시비, 일본 정부는 로비 활동을 활발히 해서 시험해봤으면 해. 이상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한국에서 살면서 일본 미디어에 혐한을 유발하는 기사를 기고하는 사람들은
이런 댓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